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한번 살펴볼 종목입니다. 바로 위지빅 스튜디오라는 종목이고요. 자, 위지빅 스튜디오가 지금 조금 하락폭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락이 깊어지는 만큼 현재 이제 위지빅 스튜디오 주주분들 그리고 혹시나라도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새롭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추가 매수에 동참을 하는지 손절을 해야 될지,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자, 손절 타이밍은 지났다. 자, 손절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자, 왜 그렇냐면요. 이미 주식이라는 게 자체가 원래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눌림목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렇게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시기는 사실상 눌림목 자리에 진입을 하고 있는 시기다. 자, 애초에 재료가 없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반짝하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핫한 하도가 되고 있는 이 정치 테마하고, 그리고 이 이정재 테마에 분류가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이 워낙에 분산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의 분위기를 타지 못했다. 시장의 분위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이평선이 밀집되는 구간이 도달했었을 때 바로 기술적 반등, 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먼저 하고 나면은 당연히 돈이 투입이 많이 되겠죠. 뭐 호재성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여러 가지 이슈, 자, 이런 느낌들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테마의 형성이 됩니다.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테마가 결국에는 끝났는지 안 끝난지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시면 된다? 이 시장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던 이 테마 대장주가 추세가 꺾였는지를 보면 됩니다. 추세. 자, 이 추세가 대장주가 많이 꺾이지 않은 추세라고 한다면은 이 테마 종목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테마주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 1등주, 2등주, 후속주들이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이 위지엑 스튜디오의 테마는 어떤 테마입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재 테마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정재의 영화 배우가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자,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얼마죠? 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와이드 플래닛에 이 유증을 참여한 기업들, 참여한 기업들이 하나의 테마를 이루면 상승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 위지익 스튜디오, 자, 이 종목도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유증, 제3자 유증에 참여를 하게 되죠. 얼마?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정재 테마로 이미 지금 현재 분류가 된 건 당연히 사실화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와이드 플래닛의 현재 주가 차트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계속 점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상.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는 현재로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 거래 정지가 될 정도로 관련 테마의 대장주가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후속주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의 테마가 계속 갑니다. 자, 근데 그 종목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후속주를 쫓아가는 심리가 발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시켜 먹는 치킨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정말 맛있는 치킨집이 있어요. 근데 이 치킨집이 문을 닫습니다, 갑자기.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숯불 치킨을 정말 좋아해, 숯불 치킨. 자, 이 숯불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시켜 먹던 치킨집 문을 닫았어.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숯불집 치킨을 찾겠죠. 왜? 이 숯불이라는 테마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심리들이 이동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테마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이 와이더 플래닛이 거래가 정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부각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정재 테마주가 바로 이 위지엑 스튜디오인데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하락을 합니까? 자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 자 어떤 특정적인 테마가 계속 가는 시장은 없어요. 반도체 테마가 가면 2차 전지 종목이 쉬게 되고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쉬고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위직 스튜디오 이정재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별적인 테마, 자, 개별 이슈와 정치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날, 그러니까 지수가 갭으로 상승 출발하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 연계 테마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역행주 종목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회가 지금 뭐 개별적인 악재라든지 뭐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의 상황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음봉에서 우리는 뭐다? 분할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지금이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왜냐? 테마가 죽지 않았고 죽지 않은 테마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주가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10분인데요. 자, 제가 내일 혹은 이번 주 중에 지금 현재 위직 스튜디오하고 이정재 테마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저는 예측을 한다. 이렇게 영상에서 증거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라도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다. 아, 그때 한번 말 듣고 한번 진입을 해볼 걸 아쉬워하는 마음 가지시면 늦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위직 스튜디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 배너 번호가 저 캔들헌터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을 안내해주는 바로 연락처입니다. 여기로 숫자 3번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점과 타이밍이 나왔을 때 바로 실시간 소통방에서 사인도 드리고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즉시 바로 숫자 3번만 적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방인데 지금 이 위직 스튜디오 영상을 보신 분들 또한 저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3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차트상으로 끝난 자리에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가 차트 보는 방법을 아셔야겠다. 자, 종목 매수 매도 하시다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추세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가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재료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투자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겠죠. 나의 투자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투자 성향 체크리스트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PDF 파일로 체크만 하시게 되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파일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라는 단어, 이 체크라는 단어를 적어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이 체크라는 두 글자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 체크리스트 점검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소통방도 한번 들어와 보시고 이 체크리스트까지도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내가 종목을 안정적으로 매수 매도하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매수 매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저점일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저점일 때. 자, 이 저점 매수라는 거는 어떤 특정적인 테마 종목이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한 차례 쉬어주는 자리가 끝나는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매수 방법이 바로 뭐다? 바로 눌림목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눌림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이 눌림 매매에 대한 하나의 교육 자료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눌림 매매. 눌림 매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눌림 매매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급등주 눌림, 그리고 추세 변곡 눌림, 여러 가지 이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눌림 매매는요,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핵심적으로는 일단 이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 매매는 자, 어떠한 원리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의 영향으로 상승이 나온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어떤 특정 종목이 호재성 이슈, 자, 호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다가 어쨌든 뭐 수렴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패턴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자,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신규 매수자들,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과열됐었을 때 나오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당연히 조정이 발생이 돼요. 조정. 자,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거래 대금과 같은 말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자, 호재성 기사를 가지고 상승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자, 사람마다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쯤 돼서는 나는 충분히 수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하락인지 아니면은 조정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만약에 많다. 자, 거래량이 높다. 자, 그러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급등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수익권인 구간의 물량을 현재 이 종목은 지금 잠재적으로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 말은 뭐다?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세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기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은 나왔다. 이 상승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거래량은 정말 많은데,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높은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당시에 거래량은 현저히 작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이 들어온 물량만큼의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의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림 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눌림 자리가 형성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단순히 눌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자, 왜냐? 자,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갭 5% 상승 출발해, 10% 상승 출발해. 자, 이러면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리고 조정이 나올 때, 야, 이 정도 재료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급등주를 쫓아가진 못하지만은 급등주가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나는 사보겠다 하는 이런 첫 번째 첫 진입을 못한 매수자들이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뉴스 체크하기보다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이평선,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2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명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공식화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분들 처음에 따라붙기에는 부담스러워. 따라붙기 부담스러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눌러졌었을 때 20일 이평선이 닿고 캔들이 뭐 아래 꼬리가 달린 종가로 마감이 된다. 자, 이런 자리일 때는 매수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차티스트.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눌림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눌림 매매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림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 눌렀을 때 접근을 한다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눌렀을 때가 가장 신선한 자리입니다. 신선한 자리. 놓쳐서 못 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리인가 동시에 처음으로 닿는 자리가 신선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률은 첫 눌림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눌림 매매에 대한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부합하는 자리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자, 과거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기도 했었고 과거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큰 대금과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난 이후, 자, 이때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찐돌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찐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다가 자, 이 캔들로서 봤었을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사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K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핫한 증권형 토큰 이슈로서 이 ST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줌과 동시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 이 부근에 왔었을 때 지지받자 말자 기술적 반등 바로 20%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분류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정말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당연히 뭐 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자, 저점 형성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가까운 저항대 라인대를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뚫어줍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거래량이 없이 음봉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특정적인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라인 구간대, 자,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의미 있는 21 이평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은 유효할 수 있으나 저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눌리는 자리가 가장 신선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눌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눌러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SG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원리로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잠재적인 호재 이슈가 있음을 암시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티스트들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처음 진입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온 흔적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쯤 되면은 한번 충분히 접근해볼 필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심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든다? 바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는 돌파, 그리고 눌림. 자,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돌파 그리고 올바른 눌림에 대한 개념 없이 무작정 올라가면 사고 무작정 내리면 사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다?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확실한 돌파가 나온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 매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차티스트들과 처음 진입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돌파가 나오는 거고, 눌림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눌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눌림 매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종목들을 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겠죠.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조건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무턱대고 아무 조건식을 가져와가지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냐? 저는 명확한 근거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원리와 부합되는 차트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처음에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에서 지지받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 종목이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뜰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내가 돌파 매매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려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은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 한 개 정도만 충분히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엄청 시간적 효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목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건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영상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집중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조건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위아래 보이시는 번호, 자, 여기가 저와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요, 눌림, 자, 꼭 눌림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냐? 돌파도 있고 눌림도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나의 성향과 맞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나는 조금 안정형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눌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장중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표착될 수 있는 조건식에 대해서 바로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눌림이라고만 번호에 남겨서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